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고 국경이 곧 열리게 되면서 코비드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강요회의를 열어 백신 파스, 백신 의무화, 신호등 체제 등을 재검토해 결과를 오는 23일 발표할 것입니다. 방역 전문가인 호주 멜버른 대학의 토니 블레이클리 교수는 오미크론의 확산 정도를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 중 하나는 백신 파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다 아던 총리는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넘어서고 공공의료체제에 대한 압박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이 완화될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캔터버리 대학의 마이클 플랭크 교수는 백신 패스 철폐는 코비드19와 관련한 정부의 다음 단계 조치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하면 코비드와의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 달 후에 바이러스의 영향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원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전염병과 백신 접종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간의 코비드, 롱 코비드는 초기 감염 후 최소 3개월 동안 지속되거나 발전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환자들은 만성 피로, brain fog, 즉 머리가 안개같이 뿌여서 분명하게 생각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증상, 가슴 통증, 뇌 수축을 포함한 다양한 쇠약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뉴질랜드의 심장호흡기 특수이익집단 사무국장인 사라 로즈는 오랜 기간 동안 코비드19를 앓고 있는 일부 환자들이 샤워와 같은 간단한 일도 할 수 없다며 장기간 코비드, 롱 코비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전국을 휩쓸면서 이 보이지 않는 질병이 수만 명의 뉴질랜드인들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약 10에서 20%가 장기간의 코비드에 걸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원들은 이 비율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며 연구에 따르면 코비드 환자의 최대 절반에서 장기간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 코비드 사례는 40만 건을 넘었으며 이는 현재 최소 4만 명의 사람들이 장기간 코비드에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즈 박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 경로를 개발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부터 장기간 코비드 첫 번째 사례는 변종이 커뮤니티에 들어온 지 3개월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장기간 코비드를 피하는 확실한 방법은 물론 바이러스에 전혀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걸렸을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휴식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코비드19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가장 좋은 조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한 회복의 기회를 최적화하기 위한 휴식입니다.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휴식이 우선입니다. 장기간 코비드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구원들은 경증 및 중증 증상 모두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코비드 관련과 기타 궁금하신 모든 사항을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화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전화번호 09443-7000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다 아던 총리는 지난 토요일 데니스 시미알 우크라이나 총리와의 통화에서 뉴질랜드가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제안했으며 러시아의 침략을 전면적으로 규탄했습니다.
슈미알 총리는 뉴질랜드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최초의 국가들 중 하나가 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우크라이나 총리에게 뉴질랜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웃 국가에 대한 공격을 정당한 이유 없는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전화 통화 후 발표한 성명에서 뉴질랜드는 러시아의 더 이상의 무고한 인명 피해의 재앙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을 즉시 중단하고 영구적으로 철수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정부는 러시아의 맹공에 따른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초기 600만 달러 원조를 발표했습니다. 2년 동안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해외로의 발길이 끊긴 후 뉴질랜드의 국경 개방은 해외여행이 다시 한번 선택사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행이나 해외 이주 계획을 보류해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이미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고용주들은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협회의 마이크 이건씨는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를 떠나게 돼 불행하게도 또 다른 위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미 겪었던 영업시간 단축, 식당 내 좌석수 줄이기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욘드 리크루트먼트사의 라이자 비즈는 이것이 기업들이 인재를 찾아내고 보유하는 것이 어려워져 이미 직면하고 있는 고용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ANZ는 내년에 약 2만 명의 키위들이 호주로 떠날 것이며 호주 노동시장은 상당히 뜨거워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평균 4,000달러에서 5,000달러의 추가 비용을 음식, 임대료, 휘발유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가 비용은 휘발유 가격 인상에 이어진 것으로 평균 연간 678달러가 추가됩니다. 소비자 신뢰도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ANZ 로이 모건 컨슈머 컨피던스 비포 더 던 조사에서는 소비자 신뢰도가 2월에 16포인트 급락한 81.7로 나타나 2004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3개월간 유류세와 도로 이용료를 리터당 25센트 인하하고 같은 기간 대중교통 요금을 절반으로 낮춰 휘발유 인상에 대한 재정 압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밝은 면도 보인다면서 국경은 앞으로 6주에 걸쳐 다시 개방될 것이고 이는 관광, 접대, 숙박업계에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분기 뉴질랜드 국내 총생산 GDP가 반등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GDP가 3분기 3.7% 급락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에는 3% 증가했습니다. 12월 분기에 걸쳐 가계 소비 지출은 5.2%, 투자 지출은 11.1% 증가했습니다. 상품 생산업은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6.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4개 분기와 2020년 12월까지 4개 분기와 비교해 연평균 GDP는 5.6% 증가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6원 2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4원 6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7원 90전입니다.